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넥스트패스 데모플로에 해주신 분들 그리고 피드백을 남겨주신 모든 분께 더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주신 피드백은 모두 꼼꼼히 읽어보고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함을 담아서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양한 소식을 드리려고 이것저것 가져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출시 날짜에 대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릴리즈 데이. 저희 출시 날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한국 시간으로 7월 23일 날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말쯤에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지역별로 출시 시간은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나 뉴욕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날 22일이 출시될 것 같고요. 일부 국가는 이런 식으로 출시할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에디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게임 에디션은 스탠다드 에디션과 디럭스 패키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에디션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요. 디럭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임의 원화들을 담은 아트북, 그리고 저희 게임의 다양한 BGM들을 모아둔 사운드 트랙 이렇게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럭스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용맹한 새끼 용이라는 퍼밀리어도 함께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지급될 퍼밀리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영상이 끝나면 이어서 다른 것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스가 퍼밀리어를 탑승을 하고 있고요.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퍼밀리어와 다르게 상하, 좌우로 모두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디자인되어 있는 특별한 코스튬이고요. 물론 이 코스튬이 없어도 이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코스튬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약간 취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밀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저희 게임에 판매할 DLC 코스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네스트, 세리스, 테레지아, 다나, 칼시온까지 이 코스튬이 다섯 종 준비되어 있고요. 기존에 다른 방송에서 보셨던 칼리엔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의 숨겨진 지역에 정말 숨겨두었거든요. 나중에 정식 출시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원화 이미지고요. 실제 인게임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셨던 뭐 이제 안대를 가릴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안경을 벗은 이미지로 일단 넣어놨고요. 그리고 DLC를 구매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도 같이 이제 변경할 수 있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리스고요. 세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겨울 느낌, 좀 빈결 느낌이 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무기까지 같이 이제 DLC를 구매하면은 획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레지아고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오네트처럼 약간 머리에 쓴 장식을 벗을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될 것 같고요. 약간 좀 더 다크한 모습의 테레지아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테레지아 같은 뭐 이렇게 코스튬 입은 테레지아는 뭐 실외 탑에서 높은 층에 가면 적으로도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나고요. 약간 뭐 귀여운 스타일의 뭐 복장이 될 것 같고요.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딸기 웨이트리스라고 일단은 저희가 일단 부르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칼시움 복장이고요. 약간 엄숙한 약간 뭐 화이트 톤의 옷도 만나볼 수 있고 관련된 전용 무기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제 DLC로 판매할 코스튬 원화들을 먼저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모델링 작업은 현재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기회가 된다면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일단 레이나랑 아스트리아 두 종의 수영복을 현재 제작을 하고 출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레이나고요. 오른쪽은 아스트리아. 이렇게 두 종의 코스튬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왼쪽은 약간 하얀 꽃에 이제 블루 느낌의 복장이고요. 네, 아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밀리어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았고 퍼밀리어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요 퍼밀리어 이제 원화들을 좀 가져왔고요. 저희가 게임에서 제공하는 퍼밀리어가 대략 30종 정도 되는데 3분의 2 정도는 인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게 현재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은 이제 DLC로 일단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뱁새 스타일, 드래곤 스타일, 뭐 다람쥐나 고양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의 종에서 절반 정도는 인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DLC로 판매하는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인게임에서 획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인게임에서 획득하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애완 혹은 뭐 탈 것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질문 들어오신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에 별도의 시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남겨주시는 거 체크하고 있고요. 요 주신 것들 마지막에 답변 드리는 시간 별도로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시 이후에 로드맵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뭐 거창하게 뭐 로드맵이라고 적혀져 있긴 하지만 저희 팀에서 앞으로 이제 남은 출시 이후에 하반기에 어떤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출시할 히로 영웅 라인업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총 4종의 캐릭터를 업데이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 출시될 캐릭터는 라이자입니다. 라이자는 감전에 특화된 캐릭터고 이 창을 통해서 창을 던진 다음에 이 던진 위치로 순간이동해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좀 조금 빠른 느낌의 전투를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출시 후에 가장 먼저 선보일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제롬, 베로니카, 로건 중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어떤 캐릭터로 나가는 게 좋을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요 세 개를 순차적으로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롬 같은 경우에는 좀 키는 작지만 엄청 거대한 대검을 사용하는 캐릭터고요. 다운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현재 지금 출시된 캐릭터 중에서는 완전 다운에 특화된 캐릭터가 없어서
아마 라이자 이후에는 제롬까지는 아마 순차적으로 이 순서대로 나갈 걸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운과 슈퍼하면 파괴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그랩도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시판에서 제가 종종 글을 읽었는데 약간 주먹을 사용하는 뭐 캐릭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베로니카 같은 경우에는 맨손 격투가에 총을 사용하는 클래스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약간 속성 같은 경우에는 기절을 주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고, 원거리에서는 총을 발사하고, 그리고 근거리에서는 격투, 무도하는 형태의 전투 스타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존 캐릭터랑은 다른 전투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건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정말 엄청 큰 방패를 사용하는 캐릭터고요. 방패를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방패를 세워서 아군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약간 탱커 특화된 클래스로 현재는 디자인되어 있는데 조금 로건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좀 더 줘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로 발전시킨 다음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캐릭터들의 로드맵을 공개해 드렸다면 하반기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지 좀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는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캐릭터의 뒷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영웅 퀘스트들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기존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새롭게 추가될 캐릭터가 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오셀로의 영웅 의뢰를 준비를 하고 아마 그 이어서는 라이자 관련된 영웅 의뢰를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즐길거리로 활용될 수 있게 퀘스트들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프트라고 해서 균열 시스템인데요. 월드 곳곳에 약간 스포이기도 한데 게임 내에서 약간의 이제 스토리를 통해 균열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후에 이제 월드 곳곳에 균열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제 균열의 틈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후에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는 컨텐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들은 아마 나중에 좀 더 구체화되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해 주신 편의적인 측면을 좀 우선적으로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UI를 숨긴다든지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샵 모드라든지 그 외에 이제 패드 관련된 것들이나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지금 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전투 조작감, 패드, 그리고 타격감 같은 부분들이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출시 버전에도 많은 부분들을 현재 지금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달릴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점프감이 붕 뜨는 느낌이 강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출시 시점에 포함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주신 것들 또 이제 계속해서 보강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 출시 버전에 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의견 주신 점프감이라든지 자동 달리기, 바로 달리기, 그리고 상하 좌우의 감도 조절하는 부분들, 그리고 라곤 기능들 등등 해서 일단 카메라 부분 또 좀 더 이제 자유 시점이라든지 좀 더 멀리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당연스럽게도 이제 밸런스 픽스라고 적어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이제 패키지 게임에 맞게
너무 과하게 시간이 소모되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뭐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투적인 부분들에 대해 밸런스 수정을 우선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반기에 추가할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데모 버전이 너무 앞쪽 부분에 짧게 제공되다 보니까 뒤에 제공되는 부분들을 많이 숨겨 놓은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게 오해해서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조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뭐 안내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소개해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준비해 왔고요. 일단 뭐 시스템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업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저희 게임의 이제 행위에 따라 이제 다양한 업적들이 있고, 그 행위를 만족하게 되면 이제 칭호를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다른 보상들도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스팀 도전 과제인데, 저희 업적 중에 일부 달성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스팀 도전 과제로 일단은 연동을 하는 작업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9개, 그리고 아마 숨겨진 것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달성하면은 저희 게임만의 특별한 도전 과제 달성용 보상들 아이콘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월드 내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보물 상자를 찾았는지 혹은 미니게임을 몇 개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꽤 많이 봤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오픈 월드 뭐 이제 탐험의 재미를 너무 사라지게 하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계획은 없고요. 대신 어느 정도로 소규모 지역 단위로 어느 정도의 달성률을 컨텐츠별로 달성했는지 정도를 안내할 계획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물상자를 얼마나 찾았는지, 그리고 마법 게임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여신상 복원이나 풍차나 이런 걸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저희 데모 버전 이후에 바로 사실상 열리는 컨텐츠가 약간 용병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이제 게임에 대한 뭐 다양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뭐 트레이닝 태스크,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월드 보스의 위치나 돌발 미션의 종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처럼 뭐 일반 던전, 그리고 뭐 재화 던전, 특성 정전 레이드까지 어떤 전전에서 어떤 재료를 획득할 수 있고 거기로 바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뭐 기존의 데모 버전의 플레이를 해주신 분들이 이제 재료 획득처를 보기 어렵다, 이걸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없지만 뭐 이제 뭐 도움말 시스템이라는 것들도 있어서 저희 게임에 있는 조작 방법, 그리고 뭐 전투 컨텐츠 시스템 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 시스템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좀 더 게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오해가 많아서 저희가 상점을 교환소로 일단은 이름은 변경해 두었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인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재료로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약간 용병 교환소 같은 느낌이고요. 지난번에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 캐릭터를 획득하는 부분은 모두 다 이제 퀘스트를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퀘스트를 통해 바로 지급하는 캐릭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하는 이름 없는 소울이라는 재료로 원하는 풀을 이제
자동으로 지급하는 거랑 어울리는 것들 혹은 내가 원하는 조합을 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조합을 짤 수 있도록 퀘스트 통해서만 19개의 캐릭터를 일단은 모두 획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번에 정식 출시할 때 이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될 영웅들의 이야기, 메인 스토리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웅들의 다른 이야기들, 과거 이야기들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리스, 오네트, 칼리엔, 다나, 테레지아까지 5개의 영웅 의뢰를 이번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게임의 캐릭터들의 흑역사 혹은 예전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추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에 대한 부분을 스팀도 그렇고 디스코드에도 그렇고 조금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사전 예약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게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원 출시 기능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사전 예약은 못 받을 것 같고 7월 23일 출시 날짜부터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이 심연 다이어 울프를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께 모두 지급을 할 계획이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사전 예약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아마 정식 출시하고 8월 31일까지는 무료 이제 약간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제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9월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무료가 끝나서 아마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구매하시고 8월 31일까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동일하게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심연 다이어 울프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용한 것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모 버전에서는 좀 제한된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월드에만 배치한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 NPC들이 약간의 도움을 요하는 퀘스트들이 월드에만 있었는데요. 요번에 정식 출시될 때는 이제 왕성 내에도 여러 가지 도와하는 퀘스트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퍼밀리어 영상, 심연 다이얼프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편하게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질문 주신 것부터 하나씩 답변 드리면, 콘솔 출시를 예정인가요? 대한 질문은 당연히 저희는 이어서 콘솔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팀 출시 이후에 콘솔을 당연히 이어서 준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어떤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될지까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정식 출시한 이후에 아마 이어서 콘솔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어 더빙 추가 예정인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도 일본어 더빙을 너무 하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출시를 포함을 못했고요. 아마 출시 후에 이제 성과를 보고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더빙을 바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확답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난이도 조절 옵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이런 방식의 게임이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스토리만 즐길 수 있는 형태의 편한 쉬운 모드라든지, 그리고 좀 코어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드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패드 같은 작업이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작업을 하지 못했고요.
약간 요거는 기존의 그 모바일 버전에 남아 있는 대로 이제 그 승급에 따라서 모험 난이도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수동으로 내려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의 약간의 동일하게 아마 적용될 것 같습니다. 추가 공개한 캐릭터 내종은 판매량과 관련 없이 출시할 예정인지라는 질문은 주셨는데, 네, 판매량과 관련 없이 이어서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아마 공개한 캐릭터 같은 경우까지는 네, 바로 이어서 준비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내종까지는 추가 DLC가 아니라 정식 버전에 포함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내 소액 결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일단 말씀하신 게 아까 앞쪽에 설명드린 코스튬이나 퍼밀리어 DLC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 게임 내에서 별도의 소액 결제는 없습니다. 앞쪽의 부분들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모든 캐릭터 코스튬의 DLC가 업데이트 될 예정인지인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코스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한 것들은 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판매할지, 어디까지 제작할지는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근데 가급적 좀 캐릭터들이 코스튬이 좀 다양하게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출시 후에 조금 별도의 코스튬 로드맵을 좀 계획을 잡고 내부에서 논의한 후에 좀 진행 사항이 있다면 공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콜라보는 저희랑 이제 뭐 그 콜라보를 원하는 만약에 게임이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출시도 하지 않은 게임이고 이제 콜라보 계획은 뭐 당연히 지금은 뭐 계획된 건 당연히 없고, 저희도 내부에서 콜라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일단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 버전, 일단은 뭐 모든 국가의 자세한 가격은 안내해 드리긴 어렵지만, 뭐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내해 드린 대로 미국 기준으로 29.99달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은 49.99달러로 현재 생각은 하고 있고, 약간 출시할 때 약간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서 조금 더 약간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마을의 유저들과 대화하고 거래하고 3종 이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약간 소규모 인원들은 같이 마을이나 월드나 같이 탐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의 롱 플랜으로 해서 조금 R&D를 하고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 부분은 진행을 천천히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거래나 상점 이용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발도술 캐릭터가 나올 예정이었는지라고 질문 주신 부분이 있는데, 발도술 카타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캐릭터들은 이제 뭐 계획된 거에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긴 형태의 발도 캐릭터는 현재 잡혀져 있는 게 일단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추가로 AMA 같은 것도 그 AMA를 통해서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제 그 로피가 약간 발도수를 하는 형태의 이제 적 아군? 뭐 이거는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NPC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로피 캐릭터의 PC와는 아직 현재 계획은 없다 보니까 일단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게임 플레이는 없을 것 같고 로피 캐릭터는 약간 발더스 캐릭터로 일단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믹북이나 캐릭터 상품 판매 예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믹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알진 못해서 조금 답변 드리기는 현재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캐릭터 상품 판매 예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게임이 좀 잘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람들이 우리 캐릭터를 좋아해주고 애정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도 당연히 캐릭터 상품을 만들고 싶은 니즈는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확답을 드리거나 명확하게 합니다라고까지는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편에서 이야기가 엔딩이 되는지 아니면 추후 DLC를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결말이 나는 형태까지는 아니고 1월드에 통해서 약간 유트의 이야기와 왕국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제 추후 뒷이야기는 아마 업데이트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제공해야 될지는 현재는 미정이고 이제 구체화하는 시점이 되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추후의 이야기와 앞쪽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실제 플레이하는 지역이나 대륙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맞고요. 뭐 1편에서는 용병단으로서의 성장 이야기는 완결되는 게 맞고요. 거기서 이제 못다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제 그 영웅 의뢰를 통해서 제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쪽 부분은 좀 미정인 부분이긴 합니다. 네. 새로운 캐릭터 개발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예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는 최소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현재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화를 그리고 약간의 원화랑 전투 컨셉,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제 액션 컨셉을 잡고 실제 나오면 액션 디자인, 폴리싱, 디자인, 폴리싱, 뭐 이펙트 작업, 추가 모델링 작업, 뭐 사운드 작업, 뭐 보이스 작업까지 하면은 한 8개월 정도가 일단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앞쪽에 보여드렸던 4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느 정도 그래픽 작업은 다 완료된 상태인 캐릭터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뭐 스킬들 혹은 이펙트 사운드 그리고 현재 버전에 맞게 스킬을 좀 리뉴얼 한다든지 하는 폴리싱을 작업을 해서 일단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 스토리 플레이 가능한 분량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메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뭐 이제 스토리를 보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 이제 스토리는 다 이제 약간 스킵하면서 전투만 플레이를 빨리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느긋하게 뭐 이제 컷신 같은 것을 보면서 여유 있게 하는 플레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메인 스토리 분량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영웅 의뢰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배치된 인연 의뢰들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메인 스토리 10에서 15시간 그리고 NPC들이나 영웅들의 이야기 또 하면 한 15시간 정도의 스토리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튜토리얼 장면에서 루트가 실패하는 내용이 각성으로 암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농담 삼아 대표님이 바꾸셨고요.
아, 바꾼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실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특히 초반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뒤쪽에 조금 뭐 각성하는 부분이나 반전하는 부분이 조금 뒤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 너무 초반에 유투가 답답하다, 뭐 바보 같다, 뭐 조니는 왜 이렇게 약간 오래된 느낌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초반에 게임을 이탈하게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초반에서 유투에 실패하는 모습을 조금 암시해주면 어떨까 해서 추가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진짜 초반 부분은 뭐 한 편의 책으로 만들 정도로 저희가 많이 바꿨거든요. 뭐한 20번? 뭐 한 30번 정도는 바꾼 기억이 나는데요. 뭐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 이야기를 했고, 뭐 중간 부분에서 이제 조니가 떨어질 때는 조니가 원래는 뭐 절벽에서 걸러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처박혔다가 뭐 유투가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할아버지가 나왔다가 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유투가 각성하는 실패하는 암시만 했다가 아니면 아예 날개까지 다 보여줬다가 다시 안 보여줬다가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현재 최종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암시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넘어가는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무료 퍼밀리어와 유료 퍼밀리어 차이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유무료에 따른 외형에 따른 차이는 일단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무료 차이는 아니고 뭐 새로운 퍼밀을 획득할 때마다 약간 뭐 퍼밀리어의 기능이 해금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등반했을 때 점프를 못 하는데 처음에 이제 퍼밀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탈 것은 그 벽에 붙어서 점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같은 종의 퍼밀리어를 다시 더 모으게 되면은 뭐 이제 고양이의 능력을 새를 타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늘어나게 되면 뭐 이제 원래 공중 드리프트를 하는 펫이 있다고 하면 이때 소모되는 뭐 스태미나가 감소된다든지 해서 약간의 혜택이 제공되는 정도고요. 플레이를 하는 데에는 어떤 퍼밀리어를 타나 뭐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약간 외형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일단 다 드렸고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한 5분 정도 이제 채팅 글에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 들으면서 이제 좀 더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꿔주는 게 낫나? 네. 그렇고요. 저희 이제 아트북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아트북 분량은 대략적으로 뭐 8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것 같고 이 80 분량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역에 대한 뭐 이미지들 그리고 뭐 몬스터에 대한 이미지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원화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정리돼서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BGM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제 저희 게임에서 들었던 다양한 소리들, BGM들, 음악들을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잠시만요. 일단 더 질문이 올라오는 거는 현재 없을 것 같고요. 약간만 한 3분 정도 있다가 방송을 종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오해할 수 있게 전달 드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정정을 드리면, 저희 게임은 일단 스팀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뭐 스팀이 접속한 상태에서 온라인이 아니라도 플레이는 가능한데, 이제 아예 스팀을 키지 않으면 아마 처음에 제공될 때는 플레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잘못 전달되었을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조금 더 이제 어, 그런 뭐붕 뜨는 느낌이 안 뜨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아마 출시 버전 때는 이 부분도, 원래 기존에는 제가 뭐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국 버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원래 초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캐릭터를 동일하게 획득해서 뭐 그 부분을 뭐 재료해서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별도 재화로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재화를 통해서 이제 편하게 원하는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토벌과 레이드가 멀티로 제공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도감이 추가됐었나? 데모 버전에서 안 됐었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에서 이제 뭐 말씀해주신 이런 것도 뭐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일단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일단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중에 여기서 뭐 이 라이브 방송에 함께하지 못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서,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또 다양한 또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는 AMA를 한번 더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또 추가로 뭐 이때는 뭐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또 이제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뭐 이제 꾸준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게 있으면은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